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돌스냅 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업사진가 우리 와이프가 돌스냅 사진 작가가 된 그런 얘기를 한번 그 영상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확실히 이 사진과 돈과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궁금하신 게 많고, 또 돌스냅 작가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뭐 야외 스냅이라든지 웨딩 스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댓글도 달렸지만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줘서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영상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질문을 먼저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먼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몇 개 봤다고 바로 현업에 투입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애기 다루는 법, 또 그 날씨 보는 법, 현장에 가서 조명, 좋은 조명 찾는 법, 뭐 여러 가지가 엄청 수많은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와이프랑 매주 다니면서 3개월 동안 가르쳐서 샀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돌스냅이나 이런 분야는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면서 제일 어려운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다 건너뛰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이. 저도 지금 이거 12년째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이게. 사진에서 돌스냅 분야가 뭐 웨딩 스냅도 찍어보고 제품 사진도 찍어보고 패션 사진, 음식 사진 다 찍어봤어요. 근데 이 어떤 사진의 분야든지 내가 공부를 하면 통제가 되거든요. 웨딩 사진이라면 신랑 신부만 말 잘하고 내가 좋은 컨셉을 가져가고 뭐 조명하고 후레쉬 배워서 통제가 되잖아요.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죠. 뭐 역광으로 놓던 빛을 가리던, 또 제품 뒤에 내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통제가 되고, 음식 사진도 마찬가지고 뭐 작품 사진도 마찬가지죠. 다 내가 통제 가능한데 이 돌스냅과 아기 사진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100가지 컨셉을 가져가서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엄마 아빠 웃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 버리면은 하루 종일 울고 진짜 행사 끝날 때까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분야인데 제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는 돈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품 사진이나 증명 사진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 뭐 몇 천만 원씩 다 들어가는데, 사진 쪽에서 카메라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그만큼 열정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할 수는 있어요. 못한다고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저도 그걸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돈이 없었고 지금은 스튜디오도 하고 프린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벌려서 이제 좀 더 커졌지만, 제일 처음에 돈 없이 했던 일이 저도 스냅이에요. 그래서 스냅을 몇 년, 6, 7년간 찍으면서 그 돈을 모아서 장비도 사고 사진관도 차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스냅부터 제가 제일 주력으로 하는 사진이다 보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애기 사진은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뭐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저한테 조리개 어떻게 찍어야 돼요? 밝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정도 질문하시는 분들은 완전 사진의 초짜예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조리개 몇이에요? 이런 질문은 솔직히 뭐 제가 알려는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업으로 시작한다고 딱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사진의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제 돌스냅을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미술 작품을 찍어요. 그러면은 미술 작품을 찍는다고 치면은 미술에 대한 그 그림도 좀 알아야 되고, 배경도 어떻게 알아야 되고, 또 좋은 조명은 어떤 거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작품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또 만약에 도자기를 만약에 찍는다고 쳤을 때도 도자기도 그냥 갖다 찍는 게 아니고 제일 그 작가가 그려내는 문양이나 그 음각 양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살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잡고 사진 작가가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찍다가 각자 분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도 각자 여러 가지 뭐 제품도 찍고 홈쇼핑에 들어가는 음식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데 또 푸드 코디네이터가 또 붙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다가 저는 나는 야외에서 찍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애기들도 괜찮고 웨딩도 괜찮고 또 현장감에 있는 사진을 저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스튜디오에서는 프로필 가족사진 뭐 이런 것도 찍긴 하는데, 가족사진 같은 경우도 저는 날씨가 좋고 그러면은 야외에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막 연출하고 즐겁게 막 가족들이 막 뛰어오는 장면, 화목하게 웃는 장면 막 이런 거 연출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뭐 스냅이나 이런 야외 스냅이나 가족 스냅이나 사실 어떤 거에도 다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기가 맞는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돌스냅이라는 사진을 찍으려면은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행사 순서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돌스냅 돌잔치가 뭐 6시에 시작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1시간 전에 촬영을 해요. 그 행사장 가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행사장 주변에 예쁜 공원이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은 거기서 야외 촬영을 이제 엄마 아빠가 괜찮고 애기 컨디션이 괜찮을 경우에는 그런 거 이제 야외 촬영을 무료로 해드려요. 추가 비용 없이. 그래서 저희는 30분 정도 더 일찍 만나요. 그래서 6시다 그러면은 4시 반에 만나서 30분 정도는 그 봐뒀던 공원이나 이런 데서 야외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시 10분까지 이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그 행사장에서도 또 예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창가라든가, 뭐 홀이라든가, 웨딩홀 같은 경우는 뭐 신부 대기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 찾아서 거기서 한 20, 30분 정도 찍으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TM 할 때도 일주일 전에 TM 전화를 드리는데, 월요일날 보통 이제 그 주에 TM 전화를 다 드려요. 그래서 월요일 전화 드릴 때도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 다음에 행사 시작 30분 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5시 반까지 딱 이렇게 오시면은 그때 외할머니, 할아버지 사진도 애기하고 찍어주고, 또 친할머니 사진 찍고, 또 전체 가족 사진도 같이 찍어드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연출 촬영이 얼추 다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5시 반에서 40분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홀 안으로 이동해서 돌상이 있는 데서 원판 사진을 찍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판 사진 같은 경우는 애기 독사진, 그 다음에 애기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또 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같이 찍겠죠. 그래서 2장. 그 다음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가 쪽 가족 한번 찍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가 쪽 가족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판은 4판을 찍는데, 뭐 고모라든가 이모라든가 이렇게 외삼촌이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엄마가 같이 찍어달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다 찍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판 사진까지만 찍고 나면은 어느 정도 사진은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사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식전 야외 촬영, 뭐 식전 연출 촬영 막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사진이라는 게 원판 자체가 행사될 때 몇 판, 한 판, 2판, 3판. 옛날엔 4, 5 카메라, 큰 대형 카메라 있잖아요. 사진이 한 장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판이라 해가지고 한 판 찍고 딱 빼고 갈아 끼고 또 한 판 찍고, 그래서 이제 그걸 원판 사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장 같은 데 가도 원판이라 그러는 게 신랑 신부 한번 찍고 직계 가족 찍고 양가 부모 찍고 뭐 이렇게 찍고, 돌 사진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애기 독사진 중요한 사진이니까 딱 큰 판으로 이렇게 찍고, 그 이후에는 필름에 뭐 한롤 36장짜리 그런 거 한롤로 찍고, 그게 이제 스냅인 개념이었었는데 제가 사진을 하고 한 2, 3년 만에 그게 확 다 바뀌었었어요. 원판이라는 자체를 이제 말은 있죠. 근데 원판 카메라, 대형 카메라, 뷰 카메라로 그렇게 찍는 사진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디지털이 딱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스냅을 장수가 스냅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면서 원판이라는 게 그냥 아예 서비스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웨딩 사진은 아직도 남아있죠. 원판 따로, 스냅 따로 이렇게. 물론 이제 웨딩 사진도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죠. 옛날에는 진짜 이 뷰 카메라로 제가 처음에 배울 때만 해도 큰 4호 원판 필름 넣어가지고 찍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원판까지만 찍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사진은 안정권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의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토 테이블을 가서 찍다든가 행사장 주변을 찍고, 그 다음에 돌상도 예쁘게 하나 찍어 놓고, 돌상에 올라가 있는 케이크도 찍고, 또 포토 테이블에 가면은 뭐 덕담 카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스케치를 하고 다니시면 돼요. 한 10분, 20분. 행사장 전경 같은 것도 좀 찍어 놓고. 그리고 요럴 때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애기 반지 뭐 선물로 들어온 거 있나요? 목걸이나. 그래서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애기 반지 손에다 끼워 놓고 반지만 찍어 놓고 크로즈업해서 찍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반지를 빼가지고 뭐 돌상이나 포토 테이블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예쁜 데 있으면 그런 데다 놓고 사진을 촬영을 하나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뭐 애기를 안고 하객분들이랑 인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입구 쪽에서 뭐 하객들 맞는 장면들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찍어 놓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가 지날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사회자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미팅도 하고 이제 돌잡이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성장 영상을 보겠죠. 그래서 성장 영상을 뭐 5분에서 7분짜리 같은 거를 쭉 틀어서 같이 보고, 요럴 때도 뭐 가끔씩 이렇게 울고 있는 엄마들도 있고 또 재밌게 웃고 있는 장면도 있어요.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어둡더라도 단렌즈를 가서 감도를 그냥 높여가지고 찍어 두셔도 좋아요. 저는 보통 이런 걸 찍어서 흑백 사진으로 노이즈 있는 그대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찍어 놓고,
그럼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돌상 앞으로 가야 되겠죠. 돌상 앞에서 저는 보통 찍는 게 꽃이나 아니면 돌상 앞에 있는 그런 떡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를 살짝 걸쳐가지고 저기 멀리 입장하는 거를 찍어놔요. 매번 똑같진 않고 그 장소에 갈 때마다 아 여기는 옆에서 찍는 게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찍어도 좋겠는데 조금씩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장식이 끝나면은 저는 또 위치를 바꿔서 얼른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앞으로 나오면은 엄마 아빠랑 애기랑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알아서 진행을 쭉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처음으로는 촛불 점화식을 하죠. 그래서 촛불 점화식을 하면은 촛불 점화식 하는 장면도 찍어 놓고 촛불이 켜져 있는 그 케이크도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은 엄마 아빠도 한번 찍어 놓고 또 박수 치면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하객분들도 같이 한 장 찍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촛불을 끄겠죠. 그래서 촛불을 후 하고 끌 때도 한 장 찰칵 찍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사회자가 뭐 분위기도 띄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통 이제 돌잡이를 할 거예요. 돌잡이 용품을 이렇게 막 설명할 거예요. 아빠가 들고 있어라 아니면 사회자가 설명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한 장 딱 찍어 놓고 요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홀 전경을 한번 쭉 찍어 놔야 돼요. 돌잡이하고 사회자랑 앞에서 행사 진행하는 거를 가까이서 찍지만 요럴 때는 좀 뒤로 아니면 입구 쪽으로 맨 뒤에 가서 이 홀 전체가 다 보이게 행사가 지금 전체 진행되는 걸 한번 전경 사진도 한번 크게 쭉 찍어 놓고 또 돌아오면서 기퉁에서 모서리 쪽에서도 한번 찍어 놓고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아빠가 아기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돌잡이 용품을 잡고 아기한테 뭐 잡아라 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럼 그때도 잡아라 하는 순간에 연습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객분들이 손잡으면서 잡아라 하는 거 하객분들도 하나 찍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집중을 해서 엄마 아빠하고 주인공이 돌잡이를 한 장면을 찍는 거죠. 주인공이 돌잡이 용품을 딱 한 손으로 잡으면은 그 순간에 손에 잡은 용품도 클로즈업해서 따라가서 찍어 놓기도 하고 또 전체도 찍어 놓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얼추 이제 뭐 끝났죠. 그래서 이제 돌잡이 그 다음에는 사회자가 용품을 이제 추첨을 하거나 뭐 퀴즈를 하거나 해서 돌잡이 선물을 쭉 나눠줄 거예요. 선물 나눠주는 장면도 옆에서도 찍고 뒤쪽에서도 한번 찍어 놓기도 하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어떨 때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냐고 하면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진을 많이 찍고 제가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사진 일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은 사실 다 티가 나요. 이게 열심히 찍었는지 아닌지. 뭐 일단 메타데이터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했는지 시간부터 다 나오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있는 시간도 다 나오고 사진의 각도라든가 이 사진을 여기서만 찍었네 옆에서 찍었네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 사진 보고도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아 요즘에 사진이 이거 좀 게으른 것 같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선물까지 다 나눠주면은 또 사회자들이 엄마 아빠랑 뭐 간단하게 뭐 이벤트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이벤트까지 다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하객분들한테 인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돌잔치 행사는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TM하고 그럴 때도 이렇게 사회자가 이벤트를 종료하면은 저희도 촬영은 끝납니다. 이렇게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돌잔치 끝나고선도 뭐 촬영도 몇 번 해드리고 그랬는데 술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행사도 길어지고 띄엄띄엄 남아있어서 사진도 안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아예 뭐 친구분들 누구 가족분들 찍으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돌잡이 하기 전에 사회자분 계실 때 저희한테 다 얘기해 달라고.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아 저희 친구들 왔는데 여기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 처음에 할 때는 막 9시까지도 있고 막 9시 반까지도 있고 그랬어요. 오래 있고 뭐 그런 게 그렇다고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다 쓰지 못하는 사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예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돌잡이 하면은 저희도 촬영은 종료됩니다 하고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딱 빠져버리거든요. 엄마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땡겨서 가족분들 뭐 친척분들 삼촌 따로 찍을 분들은 앞으로 다 찍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행사 진행되는 걸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사실 이 연출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판 사진하고 연출 사진. 근데 바깥에서 연출하거나 아니면 행사에서 연출했던 사진이 워낙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돌상 앞에서 원판 사진 찍는 거, 가족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이제 원판 사진을 되게 중요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원판 사진은 진짜 흔들림 없이 잘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 돌잔치 할 때까지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은 분들도 계셔요. 물론 이제 웨딩 사진 할 때도 가족 사진을 찍긴 하겠지만 돌잔치 할 때 가족 사진 한 번 더 남겨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판 사진에서는 아직도 신경을 꼭 잘 쓰셔야 돼요. 행사 진행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봤고 자 지금부터는 사진을 같이 보면서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연출 사진은 어떻게 찍고 행사 안에서는 어떻게 찍고 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조리개 셔터 또 궁금했던 색감 부분 이런 거는 컴퓨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6월 달에 촬영한 집인데 지금 상품까지 다 나갔어요. 어머님한테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돌스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그 사진으로 강의를 좀 해도 되겠냐고 문의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총 사진이 지금 거의 1750, 1800장 정도가 나오죠. 원본이 1700장 정도 나오죠. 모든 촬영하는 집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상품 예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기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집도 있고 사진이 또 행사가 규모가 적어서 컷수가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600컷에서 1000컷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통 1000컷은 거의 기본적으로 다 찍어요. 많이 찍는 집은 이렇게 뭐 1800컷, 2000컷 나올 때도 있고 보통은 1000컷 이상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1760컷 중에서 제가 지금 100장 정도를 골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장 정도가 저희가 보정을 하고 사진을 인화해서 드리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보정한 사진은 인화가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그 하이원 리조트예요. 그래서 하이원 리조트 안에서도 우남정이라고 이렇게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서 야외 촬영을 하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혼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도착하면은 어머님 오시기 전에 내가 자주 가던 곳이든 안 가던 곳이든 항상 둘러봐요, 주위를.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빛은 어떻고 자, 여기서 촬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괜찮은 데는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단풍잎이 있는 데서도 인물 사진을 이렇게 단풍을 살짝 옆에 걸쳐놓고 인물을 여기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을 때를 보는 거죠. 엄마 아빠 이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단풍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쪽에 배치하든가 이쪽에 이제 인물하고 주인공을 배치하고 이렇게 쭉 감싸는 분위기로 한번 찍어 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 사진이 원근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야외 촬영을 할 때는 빛을 정말 잘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진을 역광으로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역광이나 사광. 특히 이 시간대는 지금 점심 시간대거든요. 점심 타임인데 오전이든 해가 지지 않는 방향에서는 점심이나 뭐 이렇게 햇빛이 좀 강할 때 보통 이제 머리 위에 빛이 있잖아요. 순광이나 이런 데서 찍어버리면은 눈이 부시고 얼굴에 또 코 밑에 그림자, 턱 밑에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되게 촬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예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이 정면으로 주인공이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배경이 돼버리면은 거기는 찍질 않아요. 처음에 야외 가족 촬영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경이 여기가 너무 예쁘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꼭 찍고 싶어요. 그럼 제가 쿡쿡 말렸어야 되는데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눈을 다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또 코 밑에 그림자 생기고 턱 밑에 그림자 생기고 그림자 같은 거는 지운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고정을 해서 액자를 7개를 만들었는데 액자가 그때 아마 16알인가 20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6만원짜리 액자를 7개를 사진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액자만 드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배울 때는 이 사진관 처음 시작하고 그럴 때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나중에 제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뭐 잘나가지고 뭐 사진 잘 찍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실수하고 그 실수를 수정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가 되듯이 저도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돈도 못 받고 그렇게 한 경우도 많고. 근데 뭐 그랬다고 제가 뭐 그분들 저기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듬고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우남정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다리에 주인공들이 올라가서 찍으면 예쁘겠다 해서 이렇게 또 미리 한번 찍어 보는 거죠. 근데 이날 햇빛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노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언더로 찍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 사실 이 정도 노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흰색으로 햇빛이 받아서 다 날아가죠. 그래도 이따가는 저는 이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어차피 사진은 많이 찍어서 골라서 이제 보정을 하고 상품으로 이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요런 기둥도 괜찮아요. 아기들 사진 찍을 때는 계속 이제 웃기고 이제 처음부터 친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낯선 사람 보면은 잘 웃거나 친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 찍을 때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노는 그림 위주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아빠랑 애기랑 숨었다가
엄마가 이쪽에서 까꿍 하고 내밀고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하고 또 엄마랑 아빠랑 바꿔서 하고 그러다 보면 아기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그 정도 될 때쯤에 돼서 제가 이제 작가가 이제 슬슬 투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기도 하고 까꿍도 해보고 짝짝이도 흔들어주고 또 재채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노래도 불러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남정 뒤쪽인데 여기도 뭐 나중에 이런 거 지운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여기도 좀 괜찮은 포인트 같아요. 빛이 내려오는 곳에 이제 배치를 주인공들이 들어가서 한번 찍어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꼼꼼히 다 살펴봐야 돼요. 오늘 또 빛이 들리고 어떤 날은 흐리고. 사실은 이런 야외 사진 찍을 때는 약간 흐린 날이 제일 좋아요. 시간대가 진짜 노을 지는 시간이나 이른 아침이 아닌 이상은 빛이 항상 맑은 날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한 빛은 지우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저는 흐린 날을 아주 되게 선호해요. 흐린 날이 되면은 이런 강한 그림자도 싹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진 중에서 제가 이제 100장 골라서 보정을 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남정이 전체가 다 보이는 기둥에서 주인공 가족만 간단하게 이제 한번 찍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도 우리가 사진의 오형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전경 찍고, 중경 찍고, 근경 찍고, 클로즈업 디테일 찍고, 인물 찍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애기한테 뽀뽀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짝짝이를 흔들거나 애기를 이제 불러주거나 손을 흔들거나 아기 시선은 저를 보게 하면서 엄마 아빠만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또 애기들이 활동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또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애기들 이렇게 비행기 놀이 하면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 우리 애기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연출을 한번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고 이런 연출도 전경으로 크게 잡았다가 또 애기가 보이는 방향으로 내가 이동해서 중경 정도로도 또 한번 찍어 놓고 자, 그리고 아까 봐둔 장소로 또 이제 이동을 해서 기둥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숨어서 이렇게 이제 까꿍놀이도 시키는 거죠.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까꿍 하고 기둥에서 나오면은 애기들이 많이 숨어 있다가 얼굴이 잠깐 보이면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대부분 요 포인트에서 많이 웃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이제 내가 연출했을 때 애기들이 웃어주고 엄마 아빠가 애기들이 웃어준다 그러면은 사실 요 정도 집에서는 이제 성공했다는 느낌이 한 90%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기들이 제가 시키는 연출에 대해서 애기들이 웃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도 즐거워지면서 엄마 아빠도 작가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연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엄마 아빠도 또 제가 연출하는 거에서 되게 잘 따라주고 자, 여기도 이제 다음에는 그런 기둥에서 전체적으로 아기랑 이제 걸어오는 걸음마 이런 것도 한번 찍어주고 이런 걸음마 할 때도 지금 엄마 아빠는 웃으시면서 걸어오세요. 저만 보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기가 이제 웃는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잘라서 찍을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걸어오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찍고 엄마 아빠가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신발 벗겨지면 아, 신발 벗겨지는 대로 그냥 찍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 아빠 표정도 그냥 계속 되게 좋죠. 애기들도 잘 웃어주고 자, 그리고 아까 요 배경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정을 해도 하늘의 디테일이 좀 안 살아나요. 그런데 요런 배경이나 이런 데는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애기랑 웃는 사진도 보고 있는 사진도 찍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해서 이렇게도 한번 찍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조금 더 크게 보이게 그러면서 이런 데도 찍을 때도 보면은 까꿍까꿍 하고 재채기도 하고 또 잡으러 간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주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더 찍고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이렇게 한번 더 찍어주고 자, 저는 투바디를 써요. 처음에 나갈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이제 교수님이 페퍼먼트 스튜디오를 하셔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냅 사진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항상 투바디 이 행사 사진이나 스냅 사진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디 2개씩은 들고 다녀야 된다. 원디 마크 2하고 350인가 그렇게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디 마크 2로 다 찍고 그냥 보조로만 갖고 다니는 수준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디 X나 원디 S 2개씩 들고 다니는데 한쪽에는 2470을 물리고 한쪽은 시그마 아트 105mm를 물려요. 지금 이 사진은 시그마 아트 105mm 1.4예요. 그리고 여기는 2470으로 찍고 근데 2470으로 이렇게 전경으로 찍다가 바로
시그마트 105mm 물린 카메라로 이렇게 바로 2장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전경을 찍으면서 바로 중경으로. 자, 그리고 아빠랑 이렇게 웃는 사진도 한번 또 찍어 놓고, 이럴 때도 이쪽에서 엄마가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면 뭐 엄마가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이런 거를 권유하면서 찍으시면은 더 쉬워요. 촬영을 모두가 내 것이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이 스튜디오 사진 같은 경우는 메인 작가가 있고 서브 작가가 또 있고, 또 애기를 이렇게 웃겨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냅 사진이나 행사 사진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제가 혼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애기 웃기고 그런 스킬이나 수치등 그런 걸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혼자 하려면 사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찍을 때는 엄마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고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해주시고 또 평소에도 잘 놀아주신 분들은 사진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런 게 좀 어색하다 싶으면은 애기 앉는 것도 좀 자세도 바꿔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자세를 바꿔가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엄마가 여기서 불러주면 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도 하면서 그렇게 찍으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막 내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재채기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지치고, 또 그런 게 맞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독사진을 또 찍어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찍다 보면은 독사진 같은 경우도 이 잔디밭에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애기들을 또 앉히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다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이런 거 잘 물어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찍다 보니까는 엄마들이 좀 애기들이 좀 따가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냅 사진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거 듣고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흙바닥이나 혹시 또 이런데 너무 지저분하진 않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뒷배경이 뻥 뚫려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잔디밭에서 초점이 이 부분만 쫙 맞아 있고 배경 흐림이 아주 좋잖아요. 공간감도 좋고, 이런데 앉히거나 이럴 때도 엄마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면 좋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얼굴에 좀 제가 보정하다 이걸 못 봤네요. 여기도 지금 빛이 살짝 들어오죠. 지금 이게 지금 다 역광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머리 위에 있진 않지만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애기를 조금 더 돌려도 되긴 되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역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순간으로 찍어버리면은 사진 진짜 못 써요. 한번 밖에서 야외 촬영하시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배경이나 이런 건 잘 살았지 모르지만 이 행사 사진, 돈 받고 찍는 상업 사진에서는 인물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 그림자, 얼굴 표정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웃는 것도 한번 더 찍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역광으로 똑 떨어지죠. 제가 왜 역광을 강조하시는지 이제 사진 많이 찍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잘 아시고, 처음 찍는 분들은 역광은 초점 맞추는 것도 힘들고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찍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역광으로 찍으셔야 돼요. 자, 이 사진도 이렇게 걸어오는 것들도 지금 105mm로 아트로 찍었는데 배경 흐림 잘 되고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빠가 좀 불러주고 엄마가 뒤에서 걸음마, 이런 사진도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더 연출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음마 하고 한번 이렇게 찍고, 빠르면은 이쪽에 뛰어가서 제가 찍을 수도 있는데, 애기들이 이제 걸음이 빠르거나 그럴 때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만 더 연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찍고, 또 아까 단풍 봤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빠 애기 데리고 이런 데 가서 단풍나무에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잡을 수 있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살짝 빠지면서 한번 놀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장 찍다 보면은 정면 보고도 이렇게 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카메라 보고도 한번 찍어주고, 자, 그렇게 하고 엄마도 똑같이 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애기가 지금 좀 시무룩하죠. 이럴 때는 아빠를 투입하시는 거죠. 아빠한테 아빠 저랑 우리 주인공 서한인데 서한이 한번 잡으러 갈게요. 제가 뒤에서 아빠 따라가면서 찍을 거예요. 하면서 아빠가 서한이 잡으러 간다 이러면은 제가 뒤에 가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하면은 엄마들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한이가 이렇게 애기가 살짝 웃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찍으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애기가 웃으면은 엄마 아빠는 무조건 웃어요. 애기가 웃으면. 그래서 애기를 웃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스킬도 중요하지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서한이 뭐하고 놀아요, 잘 놀아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연못이 있는 배경에서 또 전경으로 멀찌감치 한번 배경이 잘 나오게 한번 찍어 놓고, 요거는 또 시그마 아트로 이렇게 제가 또 같이 찍어 놓은 사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인공하고 찍다가 저희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좀 일찍 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일찍 오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주인공하고 따로따로 다 찍어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 뒤에서 또 이렇게 처마 밑에도 여기도 좀 예쁘죠. 그래서 엄마 보고 숨었다가, 저는 좀 일단 멀리서부터 좀 찍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숨었다 까꿍 해주세요. 그래서 아빠는 이쪽에서 걸어오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도 좀 찍어 놓고, 기둥에서 나와서 이렇게 찍고. 자, 이런 데도 항상 이제 원근감이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저 뒤에는 나무가 되게 멀리 있죠. 이런 부분이 인물 사진은 배경이나 이런 데가 깔끔하게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을 많이 선택해서 찍어요. 자, 이렇게 멀리 다른 데 보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장면도 좀 찍고, 아빠랑 선이랑 이렇게 웃는 모습도 좀 찍고, 이런 데서도 안 볼 때는 짝짝이 던지고 바람 불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돌스냅 사진이 그때 제가 그 400 그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이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분야가 아니에요.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은 뭐 진짜 애기 웃겨주는 사람 따로 있고, 애기가 울면 다음날 찍고 그러지만은, 이 돌스냅은 무조건 이 오늘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찍고 모든 거를 고객분들이 만족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3시간 동안만큼 내 온몸을 다 바쳐서 애기도 웃기고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돼요. 정말 힘든 사진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스킬들을 다 어느 정도 익히고 그러면서 내 몸에 익으면은 정말 재밌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진짜 오늘은 찍기 싫다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재밌어요. 요즘에는 애기들도 잘 웃어주고 스킬도 뭐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신감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숙제를 안 해가거나 뭐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질문할까봐 막 숨어 있는데, 내가 뭐 예습을 해갔거나 아는 문제다 그러면은 아이씨 나 안 시키나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도 막 번쩍번쩍 들고 막 그렇게 하고 싶듯이, 돌스냅이 일단은 뭐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늘 일상이고, 오늘도 가면 엄마가 사진 예쁘게 나오고 만족하겠구나, 뭐 늘 거의 뭐 요즘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이런 소품도 이용해서 찍고. 자, 엄마가 자세가 되게 좋으시죠. 엄마가 나중에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이 좀 마음에 드셨다고 홍보도 해주신다고 저희 그 로고까지 박아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머님이 뭐 운동 같은 걸 하시나 봐요. 그래서 확실히 찍을 때부터 틀렸어요. 제가 이렇게 촬영할 때부터 애기도 되게 잘하시고 체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보통 애기들을 제가 가끔씩 저도 안아줘요.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근데 애기들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만 계속 한쪽 팔로 안고 있으면 꽤 힘들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엄마도 특히, 아빠는 대부분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애기 조금만 안고 있어도 힘든데, 애기 안기도 하고 되게 체력이 좋으셔가지고 자세 같은 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다 이분은. 가면서 촬영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인스타로 이렇게 홍보해 주신다고 보니까 어머님이 그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러시구나. 보통 이런 자세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잘 하지도 않고. 그런 사진도 예쁘죠? 애기도 잘 웃고. 이렇게 아마 이때는 제가 뭐 재채기나 뭐 이런 거 하거나 그럴 거예요, 또 앞에서. 애기들이 희한하게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리 뒤로 확 젖혔다가 재채기하고 이런 거를 동작을 크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 정도는 애기들이 재채기 하면은 다 웃어요. 동작을 크게 해서 에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초보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좀 써먹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선이랑 걸음마, 손잡고 걸음마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보고, 여기서도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웃고 있죠. 여기는 지금 아빠가 또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서한이 잡으러 가자, 엄마는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이렇게 계속 연출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개중에 아빠가 이제 눈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빠가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가면서 하고 그렇겠지만, 여기 서한이네 집은 아빠 엄마가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기가 잘 웃는 사진이 잘 나왔어요. 자, 아빠도 이렇게 또 걸음마 하면서 찍고. 우남정에는 또 이런 소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윷놀이하는 컨셉으로도 한번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옆에서 생일 축하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면서 저는 이제 뒤에 가 있고 자연스럽게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저는 자연스럽게 찍고, 그럼 그럴 때 이렇게 좀 웃는 사진을 딱 기다렸다가 웃을 때 한 번씩 찍어주고.
자, 이렇게 배경을 바꿔서 이쪽에 데려가서도 찍어보고. 자, 이렇게 찍다 보면은 가족분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양가 쪽이 다 오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전체 사진을 찍어드려요. 요게 이제 행사장에서도 찍어드리고, 만약에 이제 야외 촬영지, 여긴 가까우니까 근처라 다 이쪽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찍으시고, 전체 가족 한번 쭉 찍고, 그 다음에 박수 치고, 이렇게 한번 찍어요. 서한이 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친척분들이 아기를 보면서 박수를 이렇게 쳐줘요. 이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보면은 조금 긴장되고 좀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아기를 보라 그러면은 이때는 사실 긴장이 다 풀려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이런 사진들을.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하트도 한번 날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트 날리면서 아빠한테 서한이 위로 한번 슝 비행기 노래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걸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한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로 한번 슝 이렇게 날리는 것도 한번 찍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친가 외가 쪽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 번씩 찍어드리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찍어달라면 찍어드리고 말씀을 안 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을 찍히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들도 찍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주인공하고 이렇게 앉고 예쁜 배경, 찾아놨던 배경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넓게도 한 장 찍고, 상반신만 나오게도 하나 찍고. 아는 사람들 찍어줄 때는 이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찍잖아요. 근데 저희는 돈을 받고 찍는 프로기 때문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들도 여러 장 찍어놔요. 이게 지금 골라놓은 사진이지만은 눈을 감으신 사진도 있고, 또 뭐가 이제 흔들린 사진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사진도 전체가 나오게 찍고, 또 상반신만 나오게도 찍고. 자, 여기는 이제 한복에서 이제 서한이가 정장으로 이제 갈아입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진도 그냥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찍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도 사진을 가리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냅 같은 거 가리킬 때 절대적으로 아이한테 눈을 떼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2-3시간만큼은 계속 주인공하고 엄마 아빠에서 눈을 떼지 마라. 밥을 먹으라고 해도 진짜 특별한 이유, 오늘 사진 완전 다 끝났어. 아, 오늘 이 정도면은 100%야. 엄마 완전 끝났어. 뭐 그 정도거나 아니면 진짜 아기가 자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럴 때 가끔씩 엄마 아빠가 와서 밥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도 웬만하면 안 먹어요. 식사를 이제 끝나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풍경, 여기는 지금 야외지만 그 홀 안이나 뭐 이런 데서도 손님들 와서 뭐 계속 원판 찍어놓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몇 장이라도 찍어 놓으려면은 계속 쉬지 않고 아기가 어떻게 됐나, 아기가 누굴 만나나, 엄마가 아기를 안고 어디를 가나, 또 어느 테이블에 가나,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가나, 이걸 눈에 띄지 않고 있어야 돼요. 조금 쉬면서도. 그러면서 저쪽 장면에서는 지금 뭔가 웃을 만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엄마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엄마가 좀 그 친구의 표정에서도 나오잖아요. 되게 이제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막 누군처럼 막 뛰어간다 그러면 저기는 서한이를 뭐 주인공을 보면서 즐거운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고 그쪽에 가서 앵글을 딱 잡고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항상 긴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프로기 때문에 여기 뭐 아는 사람 지인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한 컷 찍고 뭐 이런 거기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이 스냅 사진 할 거면은 촬영을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는 애기, 주인공, 이런 가족분들에게 눈을 떼지 마라. 잠깐 촬영이 뭐 애기가 저기 하고 있어서 쉬고 있더라도 항상 주인공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저는 곰지 작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쉬면서 그런 게 있는데, 곰지 작가님은 훨씬 많아요. 애기가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 엄마랑 막 다니는 모습,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갈아입는 순간도 찍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예쁜 배경을 제가 이제 따로 봐놨던 곳이에요. 그래서 옷 입고 여기에서도 걸어오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먼저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웃을 때는 걸어오다가 잠깐 멈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은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리개가 2.2죠. 셔터 스피드는 160, 그 다음에 감도는 200. 저희가 스냅 찍을 때 웨딩 스냅, 돌 스냅, 행사 스냅의 거의 모든 기준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DX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이 사진은 자 시그마 105mm죠. 시그마 105mm. 그리고 2470으로 관광렌즈로 찍는 사진은 조리개가 3.2에 160에 ISO 160. 저희는 모든 값을 이렇게 찍어요. 셔터 스피드는 160이 이제 왜 160이냐? 요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범위예요. 그래서 125로도 찍을 수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찍으면 160 정도 셔터 스피드가 나오면은 웬만큼 흔들림 없이 다 잡아내요. 125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조리개는 4.0이나 5.0 정도 나야지 다 심도가 깊게 나오지 않나요? 저는 2.8로 찍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야외라서 그냥 이 정도 놓은 건데, 이 정도만 찍어도 광각 구간이고, 또 이 광각으로는 내가 멀리 찍는 거기 때문에 피사체하고 이 임계 초점 기관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쪼이지 않아도 이 정도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감도 갖다가만 조절해요. 여기서 갑자기 좀 더 어두운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감도만 올리고, 또 밖으로 나오면은 감도를 내리고, 또 만약에 이제 여기서 감도를 100으로 내렸는데도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러면은 조리개는 그대로 두고 셔터 스피드만 조절해 가지고 250으로 올리든지 500으로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집중할 수가 있어요. 더 피사체에 우리가 찍고자 하는 이런 샷에 조리개 셔터를 다 만져버리면은 물론 뭐 더 쨍하고 순간순간마다 바뀌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계속 걸어오면서 찍고 움직이면서 찍고 또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한번 찍어볼게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딱 고정해놓고 감도 하나로만 조절을 해가면서 찍으시면은 원하는 샷을 놓치지도 않고 더 빠르게 더 찍을 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더 마찬가지겠죠.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뭐 2.8이나 3.2 이 정도의 셔터 스피드는 무조건 160. 뭐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야외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실내로 들어가면은 160에서도 내리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는 진짜 최악이라 그러면은 손떨림 방지 같은 거 켜놓고 뭐 80까지도 내려가긴 하는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160으로 기본으로 맞춰놔요. 160에 3.2. 그럼 실내로 들어가면 감도가 보통 1000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00에서 밝은 곳은 600. 그 다음에 좀 어두운 곳은 뭐 1600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면 일단 다 고정이고 감도 갖다만 조절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후레쉬는 안 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105mm 단렌즈를 물린 카메라에서는 2.2나 2.0이나 1.8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를 깊여서 2.2까지 찍고 샤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는 160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저는 스냅 사진이나 뭐 웨딩 스냅 뭐 거의 행사 사진을 다 이 세팅으로 찍어요. 160에 여기는 단렌즈는 2, 그 다음에 광각 구간 렌즈는 160에 2.8, 나머지는 감도로 조절. 저는 거의 요 세팅으로 하면은 제가 다닌 행사장에서 거의 못 찍어본 사진이 없어요. 진짜 어두운 곳에는 가끔씩 후레쉬를 쓰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노후레쉬 촬영으로 다 찍어버려요. 자,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목마 태우고 걸어오는 것도 연출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엄마가 서한이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면 서한이 보고 박수 쳐주세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가 안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모습을 또 다른 바디에서 105mm로 이제 클로즈업해서 찍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를 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아빠만 한 번만 더 걸어오세요 해서 아빠랑 이렇게 서한이랑 둘이 찍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오는 모습도 이렇게 이제 뭐 세로 사진도 하나 찍어 놓고, 또 가로로 아빠랑 서한이가 잘 보이게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도 또 찍어 놓고, 자,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걸어오는 걸 연출을 한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배경을 처음에 정해놨던 곳이에요.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엄마 아빠도 예쁘고. 자, 자세도 애기 안는 자세가 아빠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아빠들도 잘 못 안으시는 분이 있는데 요런 자세가 되게 잘 나와요. 한쪽 팔로 앉혀가지고 주인공하고 아빠하고 가슴을 이렇게 맞닿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애기를 얼굴을 보여준다고 이 등이 보이게 아빠랑 정면으로 보이게 안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이 잘 안 이뻐요. 이게 자세도 힘들고. 제일 좋은 자세예요. 이게 아빠가 애기 안는 자세가. 그래서 힘들면은 반대로 이쪽 팔로 안으시고 자세를 이렇게 틀고 엄마가 이쪽으로 가시면은 또 애기랑 가운데 있는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냅을 처음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애기 안는 방법, 자세 이런 것들도 잘 보세요. 애기를 어떻게 안았나. 여기 집은 정말 깔끔하게 잘 안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딱 다리까지 안 켜지고, 또 엄마가 팔도 이렇게 아빠 손 위에 살짝 얹었죠. 100점짜리 포즈예요, 이런 거는. 자, 그렇게 안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뽀뽀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그대로 그냥 바로 옆에서 하나 더 연출 한번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한이가 이제 걸어오는 사진, 독사진. 애기들 사진은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서한이는 되게 잘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 옆에 있으라고, 지금 보면 제가 다 잘라서 찍었죠. 여기 클로즈업이 돼 있죠. 지금 아빠나 엄마가 아마 여기 옆에 계실 거예요. 애기들이
걷다가 중심을 맞춰서 앞으로 넘어지고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뒤로.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나 이런 데서 찍다가도 앞으로 꼬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애기들은 이제 항상 독사진 찍을 때 되면은 엄마 여기, 아빠가 이제 제 뒤에서 불러주거나 엄마가 제 뒤에서 불러주면은 둘 중에 한 분은 꼭 옆에서 서한이 걸어오면서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찍어주고, 이렇게 앉아서도 찍어주고, 앉아있을 때 뭐 엄마 아빠 뒤에 가셔서 이렇게 뭐 조그맣게 다니는 거 연출도 한번 해보고, 외가댁하고 친가댁 사진을 한번 따로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외가댁 친가댁도 이렇게 한 번씩 딱 찍었어요. 나무 배경 이런 데서도 항상 그늘하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나무 배경하고.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얼굴에 그림자가 없죠. 소나무가 쫙 우거진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시간이 되시거나 그러면은 야외 촬영 갈 때 엄마 아빠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못 찍지만, 여기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서한이가 잠깐 안아줄 뭐 고모라든가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엄마 아빠 사진도 이렇게 찍어놨어요. 야외 촬영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행사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자, 행사장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이제 돌상도 한번 먼저 찍어놓고, 돌상 안에 예쁜 소품도 찍어놓고, 또 탁자 위에 이제 이렇게 포토 테이블 이런 것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 돌반지나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금수저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금반지 끼고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이런 것도 찍어놓고, 반지하고 스푼하고 이런 것도 따로 크로즈업해서 찍어놓고. 서한이네는 약간 이제 소규모 돌잔치라서 행사를 사회자가 없이 아빠가 직접 하시고, 이제 뭐 포토 테이블이라든가 이제 밖에 이제 이런 것들 차려진 것들은 이제 많이 없었어요. 근데 보통 행사에서는 이제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포토 테이블이 있고 답례품 쌓여져 있고 행사장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다 찍어 놓으셔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원판 사진 찍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간식 먹이면서 잠깐 쉬라고 하시면서 원판 사진 준비하시기 전에 그런 걸 다 찍어 놓으셔야 돼요. 돌상 사진 깔끔하게 찍어 놓고, 포토 테이블 찍어 놓고, 뭐 거기 액자가 있으면 액자, 앨범 뭐 이런 것들 소품들이 쭉 있죠.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다 그 전에 이렇게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연출 사진 끝내고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다 보면은 행사 예약한 시간 30분 전에 원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원판 사진은 엄마랑 이렇게 주인공 가족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친가랑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독사진 하나 찍고, 외가 쪽 한번 찍고, 보통 이제 이렇게 찍어요. 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아마 원판 사진 찍을 때 이제 애기는 계속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기랑 이렇게 찍다 보면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가 안 웃나, 애기가 안 쳐다보나 그러면서 애기를 자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말투를 아주 부드럽게 잘 하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예쁜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저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서한이가 볼 때 제가 셔터를 계속 누르면서 촬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 애기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큰 소리 내지 마시고 한 번 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하면서 탱탱볼이나 짝짝이나 막 이런 거 소리 내면서 서한이한테 가까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하면서 시선을 끄는 거죠. 재채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밌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치치치착 눌러주시면은 정면을 잘 보고 있는 사진이 나오죠. 아기들이 이 사진을 찍을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은 솔직히 험악하게 생겼지만 애기들이 이상하게 좀 좋아하는 얼굴인가 봐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애기들이 보면은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애기들한테 가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가면은 애기들한테 일단 다가가서 시선을 끌고 친해질 때는 천천히, 처음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제 애기들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서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 뒤로 숨었다가 까꿍 이렇게 숨었다가 또 나왔다 까꿍, 이런 걸 하면은 애기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조금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가가지 말고 조금씩 까꿍 노래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하고 노래도 한 번씩 불러주고, 또 이렇게 짝짝이를 한번 흔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탱탱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애기들 시선 끌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야외 스냅 같은 거 찍을 때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비눗방울이나 이제 미끄럽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안 써요. 근데 야외 가족 스냅이나 뭐 야외 촬영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는 비눗방울 같은 거 많이 쓰죠. 이 대만에서 수입한 최고급 카메라예요. 자, 이렇게 비눗방울이 나와요. 애기들이 이런 걸 보면 되게 좋아요. 비눗방울은 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스냅 작가들은 혼자 다니면서 이걸 쫙 찍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많이 웃겨요.
둘이 가거나 촬영이 없거나 아니면 2인 촬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시간 맞으면은 이렇게 비눗방울도 가지고 다니고 뭐 하는데 보통은 뭐 짝짝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해결을 다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들만의 노하우인데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성격도 파악하고 애기 성격도 파악하고 아 얘는 안 웃는 애구나. 그러면은 계속 웃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정적으로 예쁘게 엄마 아빠랑 뭐 그냥 정적인 분위기로 찍어야 되고 뭐 빵빵 터져 내가 깍꿍 뭐 이렇게 하고 도리도리도리 옳지 이렇게 하면 뭐 애기들이 막 웃는 애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애들이. 그리고 누구 잡으러 간다 하고 카메라 들고 막 잡으러 가는 척 하면서 찍기도 하고. 근데 몸으로 놀아주는 거를 애기들이 대부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 아빠가 안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 저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쪽에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하나 둘 셋 하면은 슝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 보시라고. 애기들이 요 정도 리듬만 타도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거를 또 너무 많이 써먹으면 애기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슝 이런 거 몇 번 써먹고 또 뛰어가면서 방구 소리 한번 내주고 잡으러 간다 하고 또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걸 연출을 시키고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짝짝이 같은 것도 슝 던지고 시선을 끌면서 이렇게 해야지 시선을 잘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탱탱볼은 저희가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요거는 900원 정도 해요. 근데 요거는 애기들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요건 직방이에요. 이런 짝짝이나 뭐 비눗방울 이런 거보다 시선 끌기 직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진짜 아무 데나 안 쓰고 거의 안 쓰다가 딱 원판 찍을 때 이제 짝짝이 같은 것도 효과 다 하고 애기가 조금 힘들어가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딱 보여주고 튕겨주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요것도 그냥 뭐 그냥 불만 튕겨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애기들은 계속 소리를 내고 움직여야지 계속 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 하면서 없었다. 또 한번 불이 꺼지면은 탕 튀기고 없었다. 그러면서 카메라로 탁 찍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도 돌상 앞으로 가까이 막 뛰어갔다가 애기를 보게 하고 애기 앞에서 콩콩콩콩콩 튀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줄까요? 했다가 슝 이렇게 뺏기도 하고 그럼 시선을 끌면서 쭉 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은 저만 보고 웃고 계세요 하면서 애기 볼 때 쿵쿵쿵쿵쿵쿵 소리도 내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만 찍으시면은 가족분들이 다 즐겁게 웃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애기도 시선을 정면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돌잔치를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돌잔치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찍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식전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스크린 안에 있는 아기나 엄마들 모습이나 하나 찍어 놓고 엄마는 이쪽에서 배가 고파서 이제 행사 전에 서원이 밥 먹이는 모습도 하나 찍어 놓고 자, 여기 사회자는 우리 친척분이신 것 같아요. 사회를 아주 재밌게 잘 보시더라고요. 인사도 어른들한테 한 분씩 한 분씩 다 돌아다니면서 받으시고 자, 그래서 행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경 사진도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여기는 홀이 좀 좁고 소규모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크게 예쁘게 보이진 않지만 모든 행사 사진을 가면은 무대 말고 항상 뒤편을 신경을 쓰세요. 이 행사장 뒤쪽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런 데서 보면은 웨딩 사진도 그렇고 예쁜 사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안 찍던 화각이기 때문에 이런 기퉁에 가서도 찍어 놓고 또 이쪽 기퉁에서 찍어 놓고 지금 여긴 돌상에 있지만은 이 넓은 홀이나 뭐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 돌상 뒤에 가서 이쪽 정면을 쭉 찍어도 괜찮은 샷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무대 뒤에는 어떨까? 무대 뒤 이쪽 기퉁이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인사할 때도 뒤에서 찍어서도 괜찮은 앵글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 놓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잡이 하는 모습이 있죠. 돌잡이 용품을 설명하면서 돌잡이 용품을 설명 찍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덕담하는 모습도 하나 찍어 놓고 자, 할머니가 덕담하는 사진도 찍어 놓고 자, 엄마 아빠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는 것도 찍고 자,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돌잡이 하는 모습도 찍고 자, 어떠세요? 잘 보셨나요? 사진을 한번 쭉 봤는데 여기는 일단 좀 소규모 돌잔치라서 전문 사회자가 없어가지고 행사 내용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로 이 다음부터는 쭉 진행되는 거 그 잡는 순간 무슨 순간 노래 부르는 순간 이렇게만 쭉 찍어주시면 돼요. 쭉 내용 들었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근데 매일 가서 찍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뭐 적응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혼자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도 띄울 줄 알아야 되고
또 재밌는 거를 연출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없는 사람처럼 숨어야 되고, 너무 사진 찍는다고 너무 막 나대고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상 앞에서 찍을 때도 빨리 그 순간만 찍고 비켜주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찍어야 될 때는 좀 오래 있어야 되지만, 찍고 비켜지고 행사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주관해서 이 사진을 찍고 있지만 방향되게 찍어서도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뭐 쉽지가 않죠, 그런 게.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사진을 봤으니까 또 궁금하셨다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진 보정하는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시간이 또 보정하는 거는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 정도로 해서 한 장 정도로 해서 제가 색감 잡는 법을 한번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얼추 이 정도면은 돌 스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찍고 보정은 또 보정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 정도면은 기초 정도는 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제가 또 영상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거니까, 모든 강의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의도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이제 보정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 이제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행사 사진이든 무슨 사진이든 간에 사진은 다 로우 파일로 찍어요. 좀 크기도 크고 메모리도 이제 많은 용량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제 불편함도 있고, 또 작업 속도도 좀 느리고, 원본 파일을 와서 또 JPG로 변환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과정은 있는데, 로우 파일로 찍어야지 보정할 때 훨씬 더 많은 개조를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하나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모든 행사 사진들을 다 로우로 저는 촬영을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노출이나 이런 걸 먼저 맞추고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행사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찍다 보니까 촬영한 장소나 그 시간대나 이런 데 맞춰가지고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사전 설정을 해갖고 저장을 다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우라라고 뭐 기본 뭐 쭉 다 있죠. 여기 스냅, 오디마크 3, 카메라도 또 여러 대다 보니까 뭐 스냅 돌잔치, 또 이제 이런 장소별로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뭐 아누카 갤러리,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야외 사진 찍을 때 뭐 야외 색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고 그때 당시 시간대의 색깔이나 화이트 펜슬까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그냥 하나 색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화이트가 많이 안 날아가게 저는 이 밝은 영역을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내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노출을 살짝만 올려주고 대비를 조금 높여주고, 지금 보면은 이 얼굴 톤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지금 마젠타가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행사 사진 쪽에서는 약간 따뜻한 색감을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약간 따뜻한 쪽으로 옮겨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흰색 계열을 살짝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살짝 올려줘서 개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줘요. 그리고 활기하고 채도를 조금씩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두운 영역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조금만 내려주고 콘트라스를 조금만 더 줄게요. 자, 그리고 밝기를 조금 더 올려주고, 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얼추 기본적인 색감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자, 다음 탭으로 와서 이 커브를 만질 수도 있는데 세세한 거는 저는 포토샵에 가서 넘어가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긴 넘어가고, 자, 선명 효과를, 이게 줌 렌즈다 보니까 단렌즈가 지금 쨍함이 없어요. 그래서 줌 렌즈로 찍은 사진은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세부 묘사까지 올리고, 이걸 너무 많이 올리면은 이 점 같은 디테일, 조그만 점 같은 게 막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한 3 정도는 올려줘요. 그러면은 점이나 이런 작은 디테일에 있는 것들은 선명 효과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컬러를 다 조절하는 이제 탭인데, 여기서는 요즘 색감이 그래요. 너무 사실적이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녹색. 그래서 요즘에 뭐 시네마틱 색감 뭐 그러면은 다 녹색을 그냥 다 웜톤 색깔로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면은 녹색 계열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녹색 계열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
요건 좀 너무 이질감이 들죠. 그래서 살짝 빠지는 정도만. 자, 이게 처음. 그래서 이 지금 이쪽도 웜톤이고 여기 처마 밑에도 그렇고 다 지금 색상이 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녹색이 너무 돋보이지 않게 살짝만 내려주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주고 다른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채도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채도를 빼거나 뭐 이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도는 넘어가고, 자, 광도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짝 만지고 가야 될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광도라는 거는 특정 색상을 밝고 어둡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물 사진에서는 사실 얼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주인공 아기 얼굴은 빛도 받았지만은 이 지면이 지금 반사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흰색 대리석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제일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뭐 기본적으로 약간 얼굴이 어두운 톤도 있지만 높이도 있고, 엄마도 지금 엄마 아기보다는 좀 어둡게 나오죠. 그럼 여기도 좀 밝혀줘야 되겠죠. 아빠 얼굴하고 이렇게 얼굴 톤을 보면은 보통 요 주황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주황색 계열을 밝히면은 이렇게 얼굴 부분만 살아나죠. 반대로 가면은 와, 깜짝이야.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포토샵에서 해도 되는데 요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뭐 빠르게 보정을 할 때는 요 주황색 계열만 이렇게 살짝 올려줘도 아빠 얼굴 한번 보고 계셔보세요. 아빠 얼굴이 어느 정도 톤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살짝만 이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토닝 분할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밝은 영역에 내가 밝은 영역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색조에 보면 이 빨간색이 돼 있죠. 지금 밝은 영역으로 치면은 이 대리석이나 얼굴 부분이나 이 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도를 일단은 뭐 한 10, 10% 놓고 지금 빨간색이 들어갔죠. 그래서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노란 톤이 웜톤이 들어가 있죠. 그럼 만약에 채도를 빼면은 다시 원래 처음 색감으로. 그래서 좀 따뜻한 색감을 난 더 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도를 살짝 높여놓고 색깔을 바꿔주셔도 돼요. 여기서 그린 색깔을 조금 많이 넣으면은 약간 니콘 색감이 많이 나죠. 니콘 카메라들이 보면은 약간 묵직하면서 어두운 부분이나 이런 데서 녹색이 쫙 깔려서 색이 꽉 차게 이제 나는 느낌이 많이 나고, 캐논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묵직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색감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약간 그린 톤을 밝은 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완전히 빼는 것보다는 살짝 넣는 게 괜찮죠? 살짝 넣어서 한 7% 정도만,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렌즈 교정으로 왔는데 여기 프로필 교정 사용을 눌러서 지금 시그마 아트 2470이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켜놔요. 이 광각 구간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면은 지금 비네팅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비네팅도 없으면서 렌즈가 사진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근데 굳이 뭐 이 느낌이 아니고 난 이 느낌이 낫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에 비네팅을 주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포토샵에 넘어가서 한 장 한 장씩 보정을 할 때도 비네팅을 더 줘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고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긴 나중에 자를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인물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인물 주변 부는 다 태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태워주고 중간점을 높여서 약간 부드럽게,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그래서 조금만 더 줘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쪽에서도 색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저는 손을 안 대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쪽이 이전, 이쪽이 이후 사진인데 지금 약간 따뜻한 색감이 들어가면서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 이미지를 열어서 크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롭은 비율은 뭐 3대2니까 저희는 46으로 인하가 많이 나가서 그냥 편하게 64로 많이 써요. 3대2로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처마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구도도 보고 조금 구도가 안 맞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자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사진은 아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공 가족분들을 가운데 놓는 구도가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구도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걸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위에를 조금 더 자르고 아래를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걸리는 부분이 여기도 좀 걸리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쇠파이프인지 뭔지 이렇게 이제 걸리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이렇게 지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티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제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해주고, 자, 넓게 이만큼을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툴을 눌러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그냥 당겨 버리세요. 이게 더 빨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별로 티가 안 나죠. 지금 이쪽 부분은 특정한 패턴이나 뭐 이런 거나 사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파이프가 있었는데 이거 지우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하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뭐 십자 패턴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우기는 좀 오래 걸리는 장애물이에요, 이게. 근데 선택 툴을 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그냥 쭉 당겨 버리면은 별로 크게 이상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스팟 힐링 브러쉬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짝 지워줍니다. 눈에 많이 거슬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빠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아빠 얼굴하고 엄마 얼굴을 조금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주고, 컨트롤 M을 눌러서 커브를 열어주고, 자, 우리는 브러쉬로 칠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브러쉬 알파벳 B 단축키, 그 다음에 불투명 분은 한 20% 정도로 하시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살짝 한 2번 정도만 칠해주고, 엄마는 한 번, 2번 정도만 칠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진들은 엄마 아빠 다리가 좀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선택 툴을 눌러서 이렇게 상체까지 해보면 애기의 상체가 너무 길어져요. 종아리 부분만 정도 해서 컨트롤 T 자유 변형해 가지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로 살짝만 내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면은 어때요? 자, 엄마 아빠도 다리도 길어 보이고 아기도 조금 어색하지 않은 부분에서 다리가 길어 보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살짝 태워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M 커브를 열어서, 자, 여기 밝은 부분이죠. 자, 밝은 부분을 스포이드 톡톡톡톡톡톡 찍어보면은 이쪽 부분에 나오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찍으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밝은 대리석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우린 브러쉬를 칠할 거기 때문에 이 뒤가 다시 어두워진 거는 상관 안 해도 돼요. 자, 확인.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또 씌워서, 자, 브러쉬 알파벳 B 브러쉬로 20% 된 상태에서 살살 타원형으로 칠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밝은 나뭇잎 부분들도 조금씩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칠해가고. 자, 그러면은 얼추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상한 거 없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샤픈을 이제 샤픈을 먹일지 안 먹일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샤픈을 안 먹여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은 스냅 약하게 뭐 스냅 샤픈 대형이나 샤픈 뭐 이런 식으로 막 액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진을 뭐 워낙 많이 찍고 보정하기 때문에 액션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일일이 들어가서 원샷 마스크 주고 뭐 이렇게 못하고, 여기 들어가서 스냅 사진 중에서 여기는 인물 독사진이다 그러면은 스냅 샤프 눌러버리고, 또 이제 요런 거 같은, 요렇게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굴이나 상반신 샤프 먹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데는 약하기 때문에 스냅 샤프는 약하게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디테일이 더 잘 살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자, 사진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렇게 촬영할 때 그 유의사항, 식순, 행사, 그 다음에 촬영하는데 과정, 또 조리개, 뭐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애기 웃기기,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정까지 뭐 이 정도만 이제 기초적으로 알고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걸 다 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투입해도 크게 이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스냅하고 야외스냅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3개월 동안 집중교육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한 번에 한다, 이거는 전혀 달라요. 3개월 동안이면은 돌스냅을 뭐 3건씩만 찍으러 나간다면 매주 다른 현장을 보면서 또 갔다 와서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사진 찍은 걸 보면서 또 포토샵을 해보면서 계속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을 한 편 봤다고 해가지고 영상 한 편으로 돌스냅 끝났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안 돼요. 현장 상황도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직업이고, 사진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긴 영상이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작품 사진하고 작가님 소개도 계속 할 거고, 이렇게 상업사진도 가끔씩 올라오고 하지만 영상 올라올 때마다 계속 봐주세요. 계속 보시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시고 그러시면은 뭐 제가 영상 만든 저도 뿌듯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댓글로 답변도 드리지만은 못 드리고 이건 좀 길다 싶으면은 또 시간을 내서 따로 그런 것들은 모아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